자, 인사부터 할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미루. 건영이. 오늘 강의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어떤 것이 되는지만 그냥 간단하게 맛보기를 했잖아. 네. 그리고 기본적 분석은 우리가 금융시장 전망이나 위클리 마켓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꾸준히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기 전에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할까? 되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아주 훌륭한 대답이야. 진짜 맞아. 그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은 둘 다 매우 중요해.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런 분석의 방법들이 정의가 된 거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금융시장에서 경험을 하면서 쌓아왔던 노하우들이 정립이 된 거라고 보면 되거든.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이다? 무엇만 하면 된다? 그런 건 없어. 둘 다 매우 중요하게 생각이 된다. 그래서 둘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배우는 거고, 책 같은 거 보면 금융 투자 관련된 서적을 보면 가치 투자네, 뭐 차트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책들은 굉장히 많아. 근데 그 책들은 당연히 공부해야 될 가치가 있고 그런 좋은 책들이지만,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그 책 하나만 보고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시장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지.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알고 그거를 계속해서 적용을 해가면서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자기 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기술적 분석 강의를 듣다 보면 기술적 분석만 하면은 나 시장에서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무엇인지는 이야기를 했었잖아. 네. 그게 이것이 차트를 통해 과거의 가격을 분석을 하여 미래의 가격 움직임을 예측을 한다. 이 첫 번째 이야기는 되게 오래되고 아주 식상한 이야기야. 모든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 그러면 이 두 가지 있잖아. 이 두 가지가 내가 그동안 거래를 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너한테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 어디 가서 배울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시간의 중요성. 왜 그러냐면 차트는 과거 가격의 움직임이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차트를 기본적으로 구성을 하는 거는 시가, 종가, 최고가, 최저가야. 시가는 시작하는 가격이고, 종가는 끝나는 가격, 최고가는 가장 높은 가격, 최저가는 가장 낮은 가격이야. 근데 이것들이 어떤 시간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거야. 1시간 동안 최고가와 하루 동안 최고가가 같을까? 아니요. 같을 수는 있지만 거의 불가능하다. 우연찮게 같을 수 있어. 그냥 소가 뒷걸음 치다가 쥐잡은 형식으로. 절대라는 건 없잖아요. 절대라는 건 네. 없지. 이거를 실질적으로 보자고. 다 이렇게 보자. 이거는 요즘 핫한 원유에 관련된 차트야. 그래서 봅시다. 월봉이라고 그래. 먼슬리. 월봉은 이런 식의 움직임.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봉 하나씩, 캔들 하나씩 생기는 거. 맞지? 네. 보자. 위클리. 먼슬리 차트랑 완전 생김새가 다르지? 네. 다시 한번 보자. 데일리. 완전 또 생긴 게 다르지? 네. 이게 왜 시간이 중요하냐면 그림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 것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중요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가 맞다는 정답은 없어. 먼슬리를 봐야 정답이 나온다, 위클리를 봐야 정답이 나온다? 그런 거 없어. 어떻게 봐야 돼? 먼슬리도 보고 위클리도 보고 데일리도 보고 아월리도 보고 다 봐야 돼. 그거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를 2번에 나눠서 할 건데, 네. 두 번째에 그걸 어떻게 보는지 정리를 해가지고 강의를 또 찍을 거야. 2번째 강의.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한계가 있어. 이거는 우리가 조선시대와 요즘 시대의 미인 미남을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 기술적 분석의 한계. 세상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아주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모나리자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얘기할까? 아니요. 아니야. 네. 뭐야, 저게 왜 엄청난 대작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 남들한테 얘기를 못할 뿐이지. 차트도 어떻게 보면 그림이잖아.
그림을 해석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차트는 자의적인 해석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기본적 분석보다도 오히려 내가 봤을 땐 좀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면은 제대로 된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 한계점이 있지. 자, 그러면 기술적 분석의 정의와 중요한 점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 알고 시작을 하자. 그 다음이 뭐야? 기술적 분석의 용어.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는 시장의 언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시장을 분석을 하고 뭐 책도 읽고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 기술적 분석을 할 때 보면 첫 번째가 추세라는 말이 있어. 추세는 그냥 지금의 움직임인 거야.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세, 계속 빠지고 있으면 하락세, 빠졌다 올랐다를 반복하면은 횡보세. 이런 추세를 선으로 그려주면은 그게 추세선이다. 봅시다. 작년 10월부터 오늘까지 뭐겠지? 이 추세는 무슨 추세? 상승. 그렇지, 상승세야. 여기에 선을 그 라인 있지? 저가서부터 저가를 이렇게.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추세선이다. 자, 그러면 다음 거. 저항선과 지지선. 저항선이라는 게 박스로 보면 위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계속 올라가려고 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 네. 근데 이걸 뚫지 못하고 여기서 막혀. 그 왜 그러냐면은 이 가격에서는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 세력이 매수 세력을 초과하여 상승을 억제한다. 지지선은 반대겠지. 계속 빠져. 팔려는 사람이 많아. 근데 이 어떤 이쪽 레벨에 와서는 이걸 살려는 사람이 이거 팔려는 사람보다 더 많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지선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다시 여기로 가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보자. 여기서부터 여기 봅시다. 이거 뭐야? 가격이 계속 이렇게 내려오려다가 막히고 올라가. 내려오다가 여기서 막히고 올라가. 그럼 무슨 선? 지지선. 그렇지. 그러면 이 반대로 또 뭐가 있어? 여기 올라가다가 막히고 올라가다가 막히고. 뭐야? 저항선. 저항선. 쉽다잉. 이건 좀 그런데 나는 서울 사람인데. 참 쉽게.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 채널. 채널은 터널이라고 생각하면 돼. 터널은 들어가는 순간 아래 위가 일정하게 계속 쭉 가잖아. 네.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면 돼. 봅시다. 간단하게 보면 채널이 여기 몇 개 보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터널 모양 같지? 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채널선이라고 해. 뭔지는 알겠지? 네. 다른 사람들이 가격이 더 오를까요? 아 근데 지금 레벨이 저항선 레벨이야. 그러면은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이게 쉽게 올라갈지는 장담을 못하겠다. 지지 레벨이야. 더 빠질지는 좀 지켜봐야겠다. 채널을 형성하고 있다. 그럼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다음 기술적 분석의 기초 우선 패턴 분석. 이 패턴 분석이라는 거는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나는 패턴 분석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 하지만 왜 넣었을까? 다른 사람이 패턴 분석을 이야기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네. 우선 반전형 패턴이라는 게 있어. 가격 추이가 기존 추세가 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전환이 되는 거지. 어떠한 모양을 그린 다음에 상승을 한 다음에 어떤 모양을 완성을 하고 나서 가격이 뭐 하락 추세로 반전이 된다든지. 지속적 패턴은 가격이 상승을 한 다음에 조정을 한 다음에 조정 기간 동안 이런 삼각형, 깃발형, 페넌트형을 만든 다음에 다시 또 상승을 하는 그런 패턴 분석이라는 걸 하는 게 있는데, 그런데 아씨 우리 용구 옆에서 열심히 우리 조회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소질이 있는가? 왜 그러냐면 이 머리어깨형, 이중천정형, 삼각형, 깃발형, 페넌트형 이런 거는 이거다 라고 눈에 딱 떨어지게 나오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어. 내가 그림을 못 그려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이걸 실전에 적용을 했을 때 잘 안 맞더라. 좋아, 그러면 그림을 잘 못 그리기 때문에 그리는 걸 보여드릴 수는 없고, 보면 이게 뭐 어떤 차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보면 나와 있는 게 상승 추세잖아. 이 왼쪽을 이렇게 보면은 네. 레프트 숄더와 헤드까지는 상승, 라이트 숄더가 오른쪽. 이게 뭐냐면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머리, 어깨야. 그런 모양이 나오면은 반전을 한다는 거야. 그림을 잘 그려야겠지. 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럼 뭐 이걸 봤으니까 그 다음에 뭘 볼까? 지속적 패턴을 하나 한번 찾아볼까? 자,
지속형 패턴에 삼각형 패턴. 이렇게 상승 추세를 왼쪽에 이렇게 보이잖아. 네. 1번부터 2번까지. 그리고 2번에서 3번, 4번, 5번, 6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의 변동폭이 점점 줄어들어. 그럼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나오지. 이런 삼각형 패턴이 나오고 이 삼각형을 뚫으면 다시 상승을 한다는 거야. 보니까 쉽지. 너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특출난 재능이 있지 않으면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패턴 분석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 경험상 지나온 차트를 보고 패턴을 찾기는 쉬운데 지금의 차트가 패턴을 형성을 하고 이렇게 갈 거라고 찾는 거는 쉽지 않다. 그지 용구야? 네. 네, 방법 중에 하나이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배워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했던 거는 처음에 얘기했던 정의와 시간에 대한 이야기, 네. 한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제 첫 번째 기술적 분석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하는 이야기.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은 이런 패턴 분석이나 이런 거보다 매우 의미가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동평균선이 어느 정도 차트 분석을 할 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런 이동평균선이 나타나는 신호들을 신뢰를 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뢰를 한다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은 매우 중요하다. 이동평균선. 일정 기간 동안 가격의 평균값을 계산한 후행성 지표다. 이런 보라색, 짙은 네. 녹색, 청록 이런 것들이 이동평균선. 이게 어떤 거냐면 가격이 이렇게 평균치를 내가지고 그 가격들의 평균치를 계속 이렇게 이어두는 거야.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할 때는 보통 3개의 선을 그려. 가격에 가까울수록 단기, 멀어질수록 장기야. 단기, 중기, 장기야. 우선 여기까지 알고 다시 돌아가 보면 단기, 중기, 장기를 어떠한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딱히 정해진 정답은 없어. 근데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들이 좀 있기는 해.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어. 차트 분석을 할 때.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알면 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동평균선은 각각 저항선과 지지선의 역할을 합니다. 저항선과 지지선의 역할이 뭐야? 가격이 좀 더 가기 전에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보면 짧은 것들이 이렇게 좀 보자. 여기서는 이 짧은 선들이 보라색, 이런 하늘색 선들이 여기서는 지지의 역할을 하지. 네. 하락 추세에서는 올라올 때마다 막히고 올라올 때마다 막히고 하잖아.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은 어떤 가격을 보고 움직임을 이야기를 할 때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하게 되니까 지니까 청산에 분명히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어. 그런데 지금 현재의 가격이 이동평균선 바로 위에 있어. 그럼 그 이동평균선은 지지선의 역할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마음 편하게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쓰일 수가 있어. 마지막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단기가 중기, 장기 이평선을 상향 돌파를 하면 매수 신호고, 데드 크로스 단기가 중기, 장기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 신호다. 이거를 그럼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자. 자, 여기야. 단기가 뭐였어? 하늘색이었지. 네. 하늘색이 중기와 장기를 뚫고 올라가. 그만큼 여기가 이렇게 가격이 상승을 했지. 데드 크로스는 바로 여기. 짧은 게 중기와 장기를 하향 돌파해. 이거는 세상에 절대값은 없긴 하지만 매우 유의미해. 왜 그러냐면 이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뢰를 하기 때문에 이런 크로스가 일어날 때 매수나 매도 신호로서 사람들이 반응을 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응을 하면 당연히 가격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그리고 이평선의 지지선과 저항선 역할은 차트 분석을 할 때 매우 중요하다. 자, 오늘 여기까지. 뭐 궁금한 거 있니? 궁금한 것보다는 와, 이게 좀 기술적 분석을 들어오면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원래 좀 저한테 어려웠지만 이게 차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요. 근데 나도 처음엔 그랬어. 이게 모든 게 그렇잖아. 우리가 처음에 9구단을 외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니? 근데 지금은 9구단 우리 할 수 있잖아. 그런 거랑 똑같아. 처음이라서 어색한 거지 꾸준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익숙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기술적 분석에 관련된 책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 강의 시간에 할 수가 없어. 기술적 분석 강의를 책을 갖다 놓고 강의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어.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괜찮은 책을 하나 사서 전반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를 공부를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책이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시간에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회에 걸쳐서 기술적 분석 강의를 할 거지만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 각자의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건영이는 운이 좋아서 우리가 개인 강습을 강의는 안 찍더라도 꾸준히 얘기를 해줄 거니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다. 건영이는 참 복받았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 기술적 분석 그 두 번째 강의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좋아요, 구독 안 했다.